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구 시스템이죠. 자, 시스템 혹은 우리가 개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리나 화학에서 개라는 말이 나오면 영역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실험을 하는 사람 혹은 관찰하고 있는 사람이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영역, 바운더리. 그러면은 내가 신경 쓰는 거기는 개고 그 영역 바깥을 주위라고 보면 돼. 물리랑 화학의 차이는 관측자가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보통 물리학에서는 주위에서, 화학에서는 개에서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걸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상태 변화에서 가열하는 상태 변화, 냉각하는 상태 변화 있었지. 변하고 있는 물질 바깥에서 말하면 가열을 한다, 냉각한다잖아. 맞죠? 물질의 입장에서 말하면 열을 흡수한다, 열을 방출한다가 되는 거지. 앞에서 가열과 냉각은 물리학의 입장. 열 흡수, 열 방출은 화학자의 입장이야. 그러면 생명이나 지구에서는 우린 지금 지구단원이니까 개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기본적으로 구성 요소들끼리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원래 물리학에서 상호작용이면 힘인데 생명 지구에서 상호작용이란 개와 주위 사이에 물질이 이동하거나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을 상호작용이라 그래요. 자, 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체계를 개라 그래. 그러면 지구개라는 녀석을 이야기를 한다면 지구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그 내부의 영역을 나눠서 나름 어떤 영향, 물질,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안정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지구계는 우리가 우주 전체에 대해서 지구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런 정도로 영역을 나눠볼 수 있어요. 일단 오늘 우리가 배우는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하나씩 풀어 설명하자면 지권, 지표면에서부터 지구 정중앙까지, 지구 중심까지 일반적으로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역을 지권이라 그러고 기본적으로 생물권에게 허식지를 주죠. 그지? 수권.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중에서 하나를 빼야 돼요. 뭐가 빠지냐면 수증기를 뺍니다. 왜 수증기를 빼냐면 수증기는 기권에 속해요. 기상현상이기 때문에.
생명체에게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물질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그럼 여기에 이제, 해수와 육수가 있겠죠. 바다에 있는 물, 땅에 있는 물. 그리고 육수에는 다시 빙하, 빙하와 지하수, 그리고 강과 호수를 이루는 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를 말하며 1000km 정도 되는 영역까지를 말해요. 이 안에서 기상현상이 나타나겠죠. 외권. 말 그대로 이제 지구 바깥. 지구 밖의 우주에 해당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해, 달, 별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원래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 안 했으면 안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긴 한데요. 우리 지구는 태양이 핵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내잖아요. 핵융합을 통해서. 그리고 이 태양이 활동하는 동안 그냥 에너지만 뿜어내고 있는 게 아니라 태양풍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이온 입자들을 뿜어내주고 있단 말이야. 주변으로. 근데 이게 우리 지구로는 안 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지구 대기권 바깥쪽 영역으로. 우리 지구가 커다란 자석이잖아. 그지? 그 자기장에 의한 보호벽에 의해서 날라오던 이온 입자들이 양쪽 극으로 쏠려가게 돼요. 가로막히고. 그리고 그 입자들이 양쪽 극으로 끌려가게 되면 걔네들이 이제 극쪽으로 끌려오면서 우리 대기권 제일 바깥층에 있는 전리층이라고 하는 층과 부딪히면서 빛을 내거든요. 그걸 우리가 오로라라 그래. 그러니까 오로라는 대기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오로라를 양쪽 극지방에서만 만들어주는 지구 자기장 보호벽은 어느 영역에서 존재한다? 외권 영역에서 존재해.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는 뭘 배울 거다 이 중에서? 직권에 대해서만 배울 거라는 거. 배우려면 봐야 되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직권을 관측하고 탐구하느냐? 직접 보는 게 있고 간접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직접 보는 방법은 첫 번째, 시추법이 있습니다. 시추라는 건 쉽게 말하면 땅을 파고 들어가 보는 거야. 직접 들어가기 힘들면 어떻게? 긴 빨대 모양의 쇠파이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땅에다가 쑤셔 넣는 거예요. 쭉 깊게. 그리고 그 파이프를 쭉 뽑아 올리면은 파이프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리 암석 지층 그 돌들이 그대로 층층이 쫙 들어있겠지. 그래서 그 파이프를 열어가지고 어떤 돌들이 어떤 층으로 쌓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시추입니다. 두 번째는 화산 분출물을 파보는 거예요. 화산이 터지면 기체인 화산가스가 날아가고 액체인 용암이 흘러가고 고체인 분출물, 암석들 같은 것도 튕겨져 나와요.
덜 녹은 암석들이. 그러면 이런 분출물을 관측해 보면 어떻게 된다? 땅속에 뭐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잖아. 어떤 물질이 있었는지를 관측할 수 있겠죠? 단, 이 방법의 가장 단점은 뭐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깊이의 한계가 있죠. 아무리 화산이 땅속에 있는 마그마 성분이 뿜어져 나온다 그래도 실제로 지각 영역 부근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 내부, 더 깊은 내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간접적인 방법에 사실 지구 내부를 관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효율적인 방법, 지진파의 연구. 우리가 진동, 파동 이런 것들 있잖아. 특히 땅이 떨리는 진동이 지진이잖아. 이 지진에는 P파라는 파도 있고 S라는 파도 있어요. P파는 고체, 액체, 기체 다 전달이 되고 종파이며 전달 속도가 빠르고요. S파는 고체에서만 전달되는 횡파이고 전달 속도가 느려요. 그런데 그리고 P파와 S파 둘 다 어쨌거나 파동이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진동을 전달하는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전달되는 속도가 바뀌거나 전달이 되지 않거나 한단 말이에요. 지구상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진에 대해서 그 지진을 관측하기 위한 여러 나라의 연구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각 나라의 연구소 위치들에서 어느 시점에 그 지진이 관측됐는가, 얼마나 세게 관측됐는가들을 비교해서 입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땅속에 어떤 물질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 생각해 봐봐. 뭐 요즘에 저기 동해 바다, 울산 앞에 울산 포항 요쪽 앞바다에 석유가 있는지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 그러잖아. 어떻게 확인할 것 같아요? 인근에 인공지진을 일으키는 거야. 폭발물 같은 걸 터뜨리거나 해서. 그럼 그 지진이 전달되는 속력이나 이런 것들을 그 인근 지역에 관측할 수 있는 장비들을 세팅해 놓고 그 지진 전달을 체크하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액체나 기체가 있다면 횡파 전달은 안 될 거고 종파 전달은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런 식인 거죠. 참고로 그냥 일반적인 우리 소리, 목소리만 해도 파동이잖아. 공기 중에는 1초에 340m 가거든요. 물에서는 1초에 1500m 가고요. 나무에서는 1초에 3km를 갑니다. 돌에서는 5km 가고요. 금속에서는 6km 넘어가기도 해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비슷한 형태로 지진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간접적인 방법으로 운석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쌤, 운석은 우주에 있는 돌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우주에 있는 돌이 떨어지고 얘가 떨어지면서 공기 마찰로 탄단 말이야. 문제는 뭐냐면 이게 큰 게 떨어지면 탈 것 타고 남은 덩어리가 땅에 떨어져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진주에서 떨어진 운석도 있었고, 옛날에 저기 러시아에서는 자기네 나라에 떨어진 운석 조각을 잘라가지고 그 다음 행가가 그 러시아 동계올림픽이었는데 그 배달에 운석 조각을 나눠서 넣어줬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 운석을 연구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등 과정 끝나고 이제 통과를 언젠가는 할 거 아니야? 지구는 성운이라고 하는 가스와 바위가 섞여 있는 그런 성운 같은 아주 큰 우주 천문 지역 단위에서 대부분이 모여서 태양이 되고요. 남은 재료들이 그 태양 주위를 돌면서 만들어진 게 지구, 뭐 목성, 화성 이런 행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떨어지는 운석은 우리 지구를 구성하고 있던 재료와 같은 확률이 높죠.
근데 이게 무조건 이게 맞다는 걸 확실하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는 아니긴 하지.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 지구는 어떤 구성 물질이고 뭐 안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거기 자,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구 내부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추론해 보게 됩니다. 간접적인 방법이다. 그죠? 일반적으로 세로축의 지진파의 속도, 가로축의 깊이를 봤는데요. 지진파는 P파와 S파가 있는데 맨 처음에 어느 정도 일정한 깊이까지는 빠르기가 거의 균일했어요. 근데 요 첫 번째 포인트 깊이가 5에서 35km 영역대였습니다. 그리고 5에서 35km를 넘어서면서 P파와 S파 둘 다 속도가 쫙 증가해요. 그러다가 2,900km 선까지 속력이 증가하던 이 지진파들은 갑자기 S파는 사라집니다. 내부로 전달이 더 안 된 거야. 그리고 P파는 속력이 확 줄은 상태에서 조금 증가를 하다가 5,100km에서 갑자기 속력이 점프한 상태로 증가를 해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게 우리 지구 중심 6,400km인 거지.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파동이 전달되는 속력은 그 파동을 전달하는 매질의 성질에 따라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데이터, 실험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지구 내부는 총 몇 개의 층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층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지. 이 각각이 여기 첫 번째 층 지각. 지각은 우리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땅을 이루고 있는 대륙 지각이랑요. 바다 밑바닥에 있는 해양 지각이 달라요. 대륙 지각은 이 두꺼워. 얘는 평균 35km 정도로 두꺼운데 특징이 밀도가 작아요. 2.7 정도 됩니다. 그램/per 세제곱센티미터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가벼운 이유는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화강암이 성질이 변해서 만들어지는 땅들이 많아요. 그에 비해 해양지각은 대륙지각보다는 밀도가 높습니다. 3.0 정도 되고요. 얘는 화강암보다 밀도가 큰 현무암질. 그리고 요 두께가 약 5km 정도로 얇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밑에 영역, 지각 아래쪽 영역이 뭐다? 멘틀이겠죠. 두 번째 층. 멘틀. 우리 부피가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합니다. 2,900km까지 가장 부피가 큰 영역이고요. 얘는 감람암이라고 하는 밀도가 3.3이라고 하는, 그건 뭐다? 두 지각보다도 밀도가 더 크죠. 그게 사실 이렇게 봐도 돼. 얘네들이 부력을 가지고 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대륙지각이나 해양지각이 멘틀 위에 떠 있는 거야. 그런데 대륙지각은 높은 산이 생기면 요 위에 무게가 크잖아. 그럼 이 무게를 버틸 만큼 뭐를 해야 돼? 부력을 만들어야 되니까 밑으로도 깊숙하게 들어있는 거야. 해양은 얇고. 근데 여기 보면 해양지각이 대륙지각보다 밀도가 더 크니까 둘이 부딪히는 데서는 어떻게 된다? 대륙지각 밑으로 가라앉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멘틀은 요거는 원래 이제 여러분들 지금 혹시 거기 들어가 우리 그 판구조론? 닌 들어가고 닌 안 들어가고. 판구조론에 가면서 언급이 돼야 되는 건데 멘틀은 상부 100km 정도까지는 암석권이라 그래서 단단하고요. 그 밑에 400km까지는 연약권이라 그래서 여기서 뭐냐? 고체는 고체야, 얘네도. 멘틀까지는 고체예요. 근데 대류가 일어납니다. 멘틀층의 아래쪽 연약권이 이렇게 천천히 대류가 일어나고 있거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암석권과 암석권 위에 올려져 있는 지각들은 멘틀 대류를 타고 쭉 밀려다니겠지. 한쪽으로. 이게 맨 마지막 그 세 번째 소단원에서 배우는 대륙이동 판구조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떠다니는 방향이 지역마다 다 각각 따로 움직이니까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끓겨 지나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얘가 대륙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세 번째 영역. 외핵 5,100km까지. 네 번째 영역 내핵. 지구 중심까지. 내핵과 외핵은 사실 거의 같은데 한 가지만 딱 차이는. 둘 다 철을 중심으로 하는 금속 성분인데 외핵은 액체로 구성되고 내핵도 똑같이 철이지만 고체입니다. 그럼 온도는 어디가 더 높게? 외핵이 높다, 내핵이 높다? 이게 함정 카드예요.
온도는 내핵이 더 높습니다. 쌤, 얘가 온도가 낮은데 얘는 액체인데 얘는 온도가 높은데 왜 고체예요? 이상하네? 이상하지? 온도가 얘가 제일 높지만 그 지구의 압력은 훨씬 더 크니까. 얘는 딱딱한 고체로 돼 있고 얘는 액체로 돼 있어서 S파 전달이 일어나지 않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만 상태가 바뀌니까 지진파의 속력 변화가 여기는 고체니까 연속적으로 꺾이긴 했지만 변했잖아.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 갑자기 훅 줄어들었다. 훅 늘지. 상태가 달라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야. 지진파 연구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요거를 물어보는 요거 정도까지는 학교 선생님 많이 물어요. 5에서 35km 부근에서 지진파의 속력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계면이 있잖아요. 원래 지각과 멘틀 경계, 멘틀과 외핵 경계, 외핵과 내핵 경계의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3개 다 가르쳐주니 하나만 이야기하기. 하나만 하죠. 아예 안 가르치거나. 첫 번째 요 경계선이 모호면이에요. 플레이밍은 따지고 보면 요 사이가 모호면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실 여기 사이에 구텐베르그면 요 사이에 레만면이라고 있긴 한데 이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고등학교 지구과학도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깊이 숫자 외우지 마세요. 밀도도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으로 들어갈수록 밀도가 커진다 정도만 알아도 돼요. 밀도도 커지고 온도도 높아지고 압력이 높아지는데 얘는 온도가 제일 높지만 압력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고체가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얘는 액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뭘 할까? 대류가 일어나고 있겠지. 철질인 외핵의 대류로 인해서 우리 지구는 자기장을 가지게 돼요. 오케이? 요 정도만 알고 그 외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면서 차근차근 외워간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자, 일단 요거 필기. 다 봐봐. 자, 현재는 요 과정에서 원소에 대한 내용이 빠진 상태입니다. 중등교과 개정이 되면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각을 구성하는 것은 암석들, 돌들이고요. 돌은 광물이라고 하는 돌 알갱이로 구성이 되고 이 광물이라는 알갱이는 원소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광물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러면 얘는 뭐랑 가장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1단원이 물질의 특성이 있었잖아. 혼합물의 분리, 물질의 특성. 그러니까 얘가 물질 단계란 말이야. 그럼 얘가 물질 단계라면 뭐가 존재한다? 고유한 성질 특성이 존재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고유한 성질 특성은 바로 겉보기 성질이라고 하는 녀석들이에요. 겉보기 성질이란 우리 사람이 가지는 5가지 감각기관
눈, 코, 입, 혀, 피부 혹은 5가지 감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확인하거나 혹은 간단한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측정하는 성질들을 겉보기 성질이라 그래. 어떤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냐면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묶어서 공부하면 좋은 게 색이라는 거와 조흔색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색은 광물의 색이죠. 조흔색은 색깔은 광물 자체가 가지는 색깔이고요. 조흔색이라는 거는 초벌구이 자기판이 있습니다. 도자기를 우리가 구울 때 흙으로 이렇게 도자기 모양의 반죽을 하잖아? 그리고 얘를 그늘에서 잘 말려요. 충분히 건조된 이 도자기를 가마에 넣고 한번 구워냅니다. 그러면 처음에 구워내면 우리 모래 알갱이들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표면만 살짝 녹았다가 굳으면서 얘네들이 한 덩어리로 뭉쳐져요. 요게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요 뒤에 이제 변성암 배울 때 암석의 성질이 바뀌는 원리 중에도 있거든요. 열에 의한 변성. 입자들이 커지면서 단단하게 뭉쳐져요. 그리고 표면이 아직은 거칠거칠해. 단단하고 거칠거칠한 표면이 되니까 거기에 웬만한 돌을 긁으면 가루가 생겨요. 돌가루가. 그 돌가루의 색을 조흔색이라고 합니다.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 붓기라 그래가지고 광물 두 개를 서로 끌고 봐서 누가 끓히고 누가 끓히지 않는지를 비교해서 순서를 잡은 게 있어요. 원래 옛날에는 모스 굽기계 해가지고 돌 10개 순서도 적고 했었는데 요즘은 안 나옵니다. 쓸데없는 암기라서. 근데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것도 있어요. 왜? 사실 이 조금판이 되게 단단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 굽기 순서로 봐도 그러니까 많은 물질들이 어떻게 가루가 생기는 거지. 이거 말고 이제 뭐 자, 자석에 붙냐 안 붙냐. 산과 반응. 염산을 떨어뜨렸을 때 기포가 올라오냐 안 올라오냐. 그 외에도 뭐 결정 모양이라던가 힘을 줬을 때 한쪽 방향으로만 부서지냐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불규칙하게 부서지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는 겉보기 성질이라 그래. 자, 그리고 조암광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들 학습지 어느 정도까지를 만들어줬는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은 학교 학습지 챙겨오세요. 혹시나 노트나 학습지 있으면.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잡아줄 수 있으니까. 조암광물이라 그래서 암석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녀석들입니다. 공통적으로 산소와 규소라고 하는 이 2가지 원소를 포함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2가지로 뭉쳐지는 걸 규산염이라고 하는데 그 규산염 음이온의 다른 원소들이 붙어서 광물이 되거든. 얘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
전부 다 흰색이에요. 좋은 색에. 여러분들 아마 거기도 조항 광물들 몇 가지의 좋은 색이 나와 있단 말이야. 전부 다 흰색이에요. 장석과 석영, 후금모, 각섬석, 휘석, 감람석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우리 조항광물들인데 얘네들은 색깔이 밝아요. 흰색이거나 핑크색이거나. 얘는 색깔 유리알갱이니까 투명하죠. 색깔이 어둡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 밝은 애들은 규소, 탄소, 알루미늄 성분에서 끝나요. 근데 얘네들은 규소, 산소에 철이나 철과 마그네슘이 섞이면서 검해지거든. 근데 이제 현재는 원소에 대한 설명이 없단 말이죠. 그래. 이까지 언급되지는 않긴 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조흔색 이야기에 보면 거기 금, 황동석, 황철석이라고 있잖아. 셋 다 그냥 겉에서 보면 금색이에요. 그런데 황동석이니까 가루로 갈면 구리 성분이 더 드러나게 되고 황철석은 철가루 성분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 똑같이 검은색이지만 흑운모 같은 경우는 조항광물이니까 조은색이 흰색으로 나올 거고 이런 것들 자주 물어보는 녀석들 혹은 학습지에서 언급된 녀석들 중심으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광물이 이제 돌을 구성하는 알갱이고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성질을 가지고 광물을 구분할 수 있다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고 이제 암석 설명 들어갈 거니까 요거 정리합시다. 자, 암석. 암석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느냐를 중심으로 해서 구분하게 됩니다.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화성암. 화성암은 결국 암석이 용융이 되면 광물들의 혼합물인 용융 상태, 그걸 우리 마그마라고 합니다. 그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하고요. 문제는 이 화성암 안에서 다시 또 나누는 기준이 있다는 거지. 마그마가 땅 속에 묻혀있는 상태 그대로 굳어지는 암석이 있고요. 이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그 온도와 열 때문에 땅의 약한 부분을 뚫고 올라오면 화산이 터지겠지. 화산이 터지면 여기 가스도 날아가고 아까 말한 화산 쇄설물들 고체도 날아가고 여기에 용암이라고 하는 액체도 흘러내릴 거 아니야. 이 용암이 굳어지는 거와 마그마가 굳어지는 거의 차이를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용암은 결국 겉으로 노출되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냉각되고 마그마는 천천히 냉각됩니다. 레크레이션 게임 중에 어디 캠프나 수학여행 같은 데 가면 하는 게임들 중에 그런 거 있잖아. 막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서 하다가 게임 지도 리딩하는 사람이 몇 명 하면 그 명수 인원대로 딱 모이고 인원수 못 맞춘 팀 탈락해 가면서 몇 명까지 남는지 그거 하는 게임을 생각해 봐봐. 막 딩가딩가딩가딩가딩가딩가 3명 하나 둘
셋 떨어지면 바보죠. 이 정도로 박자 쳐주면. 3명인데. 딩가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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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가. 29명! 하나, 둘, 셋! 다 탈락이다, 그지? 29명을 하나, 둘, 셋, 3초 만에 모아져, 안 모아져? 안 모아지잖아. 우리 게다가 그거 있었지. 혼합물의 분리에 끓는 점 차이 분리. 그런 것들처럼 액체로 녹은 뒤에 얘 온도가 천천히 식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녹는 점이 높은 물질들이 먼저 고체가 되면서 가라앉을 거 아니야. 밀도가 커지니까. 이게 천천히 식으면 그래서 같은 물질들끼리 뭉쳐지는 시간이 나와요. 그러면 그 광물의 결정이라고 하는 고유한 모양대로 점점점 광물이 커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천천히 냉각이 되는 녀석들을 조립질이라고 합니다. 입자가 크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빠르게 냉각돼서 만들어진 얘네들을 세립질이라고도 하고 더 심한 애들을 유리질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단어예요. 보통 세립질 정도까지만 알면 돼. 유리질이라는 건 자기 결정 위치에 가기 전에 벌써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원래 결정이 똑바른 모양을 만들지 못하고 굳겠죠. 세립질이라는 거는 입자가 작다는 건데 지금 요 내용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탐구 실험 형태 문제로 내기에 좋습니다. 스테아르산이라고 하는 탐구가 있어요. 스테아르산이라는 물질인데 녹는 점이 그렇게 안 높아요. 보통 물에 중탕하면 녹아. 그리고 물 중탕으로 녹인 뒤에 얘를 따뜻한 물에 부어서 굳히는 거랑 차가운 물, 얼음 물에 부어서 굳히게 되면 얘네들이 식어서 굳어질 때 결정 알갱이를 만드는데 그 결정 크기가 얼음물에 부으면 작게 되겠지. 빨리 굳어야 되니까. 따뜻한 물에 부어서 굳히면 천천히 식어서 굳으니까 광물이 어떻게 큼직큼직하게 만들어진다고, 알갱이. 요 차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요렇게 만들어진, 용암이 식어서 만들어지는 얘네들을 화산암, 마그마가 땅속에서 천천히 식어서 굳어진 애들을 심성암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봐봐. 아까 우리 광물들, 조항 광물들 생각하면 석영, 장석, 흑모, 희석, 각섬석, 감람석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랬잖아. 밝은 녀석도 있고 어두운 녀석도 있겠죠. 밝은 녀석이 많이 뭉쳐진 암석은 당연히 돌도 무슨 색깔일까요? 밝은 색이겠지. 어두운 게 많이 뭉쳐지면 돌도 어두워지겠죠. 현재 중등에서는 학교 선생님에 따라 기본 4가지, 최대 6개까지의 화성암 외우기를 시킵니다. 어둡고 알갱이가 작은 녀석이 우리 제주도에서 제일 유명한 돌인 현무암. 그 정반대, 입자가 크고 입자도 크고 광물색도 밝은 거,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한 돌, 화강암이에요. 화강암이 뭐냐면 혹시 학교에 돌로 만들어진 조각상 같은 거 있냐? 아니면 경주 가본 적은 있죠? 경주의 불국사나 이런 데 가보면 석가탑, 다보탑 이런 돌탑들이 있잖아. 걔네들 만들고 있는 돌 본 적 있죠? 하얀 색깔 돌인데 검은색 땡땡이가 마치 오레오 쿠키앤크림처럼 박혀있는 그거. 그게 석영, 장석, 후금모거든요. 걔네를 이루고 있는 광물이. 하얗잖아. 그러면은 입자가 큰데 어두운 녀석이 있어요. 반려암. 입자가 작고 밝은 게 있어요. 유문암.
사실은 요 사이에 안산암이라는 거와 섬로감이라는 녀석이 더 있긴 한데 보통은 4개 정도 혹은 요 양쪽 모서리 2개 현무암과 화강암에 대한 설명 정도에서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보통 문제를 많이 냅니다. 아니면은 코너 4개 정도는 바짝 외워두는 걸 추천하는 편이에요. 됐지? 요거 이렇게 그림까지 같이 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자, 2번째. 퇴적암. 퇴적암은 만들어지는 과정이요. 뒤에 언급이 될 겁니다. 풍화 침식으로 인해서 퇴적물이 만들어지고 이 퇴적물이 운반되어 퇴적이 됩니다. 보통 퇴적이 되는 장소는 호수나 바다 밑바닥에서 퇴적이 돼요. 이렇게 퇴적이 되고 나면 다져지고 굳어져서 암석이 됩니다. 다져진다는 게 뭐냐면 위에 계속 돌들이 쌓일 거 아니야, 퇴적물들이. 그러면 그 무게 때문에 꾹꾹 눌러지겠지. 꾹꾹 눌러지면서 그 입자들 사이에 빈 공간이 점점 줄겠죠? 그걸 다져진다라고 하고, 굳어지는 거는 그 입자들 빈 공간에 우리가 이제 시멘트라고 부를 수 있는, 접착제로 부를 수 있는, 보통은 이제 석고질이나 아니면은 뭐 진흙 같은 녀석들이 섞여 들어가고 그 상태로 굳어지는 그런 돌들을, 그런 물질들을 굳어짐이라. 그러면 퇴적암은 이 내부의 분류 기준, 첫 번째는 입자의 크기입니다. 아까 여기서 호수나 바다 밑바닥에서 퇴적이 된다 그랬잖아. 특히 바다로, 강에서 바다로 내려가게 되면 얕은 물은 물살이 남아있잖아. 그지? 또 알갱이가 크면 부력을 덜 받게 되니까 빨리빨리 가라앉겠죠. 그래서 얕은 물에는 자갈부터 좀 멀어지면 모래 위주로, 아주 멀고 깊은 바다가 되면 진흙 위주로 쌓인단 말이야. 그럼 사실 자갈이 쌓이는 곳에는 모래나 진흙도 섞여 있겠지. 얘네들이 풍화되기도 하니까. 여기 모래층에도 굳어지기 위해서 진흙층이 섞일 수 있겠죠. 여기 그냥 생 진흙이지. 그래서 자갈이 쌓인 걸 여감, 모래가 쌓인 걸 사암, 진흙이 쌓인 걸 이암이라고 합니다. 이거 자갈, 모래, 진흙의 한자예요. 분류 2. 좀 특이한 퇴적물들이 쌓이면은 특이한 퇴적암들이 됩니다. 보통은 화학적으로 우리가 탄산칼슘이라고 부르는 물질들이 있어요. 석회질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면 조개 껍데기, 산호초, 그리고 땅에서 물을 타고 내려온 칼슘이온과 물에 녹아있던 탄산이온이 결합해서 생기는 앙금들. 얘네들이 쌓인 걸 우리는 석회암이라 그러고, 자, 아이들이 종종 헷갈려 하는 건데요. 인근에 화산이 터지면 화산재가 날릴 거 아니야. 그 화산재가 바다나 호수 밑바닥에 쌓이면 화산재로 만들어진 퇴적암이 됩니다.
내가 저거 할 때 일부러 화산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물이 화성암이 아닌 거야. 마그마가 굳어진다라고 했어요. 알겠지? 여기를 응회암이라고 하고, 현재 이제 중등에서 빠졌는데 이 외에도 어떤 것들도 있냐면 미생물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규조토 혹은 규조토라고 부르는 흑층이 생길 수도 있고, 저기 사해같이 소금 호수 있잖아요. 염분기가 있는 호수. 그런 애들의 물이 다 마르고 나서 그게 퇴적암 지층이 되면 암염이라고 하는 돌소금이 생깁니다. 그 야생동물들이 산에서 그 염분기 먹는다고 돌 핥는다 그러잖아. 그게 암염이에요. 퇴적암은 여기서 중요한 거. 퇴적암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층리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밑에서부터 층층층층층 쌓이는 가로줄무늬지. 층층층층층. 두 번째는 화석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화석은 공룡뼈다 아니다. 저기 박물관에 있는 화석은 공룡뼈다 공룡뼈는 아니다. 공룡뼈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살던 동물들이 땅속에 그냥 같이 파묻히는 거예요. 생매장 당하듯이 파묻혀야 화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주변의 지층이 점점 굳어지는 동안 물렁물렁한 살의 자리는 못 버티는데 단단한 뼈의 자리는 버텨서 그대로 생매장이 되겠지, 지층에. 근데 여기서 지하수가 지나가면서, 물기가 지나가면서 주변에 암석이 굳은 뒤에 뼈를 녹여버리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될까? 빈 공간이 뚫리겠죠. 그 빈 공간에 다른 우리가 석회질 물질들이나 혹은 진흙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빈 공간을 다른 물질로 채워지고 얘네들이 굳어져서 암석이 되면 화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퇴적암이 되는 거예요. 화석 자체도. 그리고 퇴적암에서만 볼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거 빨리 필기하고. 자, 세 번째, 변성암입니다. 변성암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열에 의한 변성과 열과 압력에 의한 변성으로 나눠 봐야 돼요, 원래는. 열에 의한 변성이 되면 재결정 과정으로 입자 크기가 커지고 단단해집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 도자기 구울 때 초벌구이 자기팔할 때 이야기했듯이 알갱이들의 표면이 완전히 다 녹으면 마그마잖아. 완전히 다 녹는 게 아니라 겉표면 부분만 녹아서 얘네들끼리 연결돼서 뭉쳐져서 큰 알갱이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거 생각하면 되겠지. 그 사탕 같은 거 잘못 꺼내 놓으면 낮게 포장 안 된 것들 지네들끼리 붙어버릴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연결돼서 크고 단단한 알갱이로 훨씬 단단한 암석이 되는 것들이 열에 의한 변성, 보통 접촉 변성이라 그러거든요. 요걸로 변하는 게 사암이 규암이 되고 석회암이 대리암이 돼요. 열과 압력에 의한 변성은 염리작용, 비슷한 것 중에 편리라는 작용이 있어요. 이 염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뭐냐면 이런 암석이 있잖아. 여기에 색깔이 다른 광물들이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뭉쳐져 있었다고 쳐요. 이 암석이 양쪽에서 힘을 받으면서 압력을 받으면서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암석이 이렇게 꾹 눌러져서 폭칭 짜부가 되겠죠. 그럼 얘가 힘을 받아서 이렇게 쭉 짜부가 되면 봐봐. 힘이 가해지는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새로 줄무늬가 생기잖아. 이게 무늬가 떨어져서 존재하는 걸 염리라 그러고, 물질들이 비율이 높으면 그냥 쭉쭉 그냥 얼룩말 무늬처럼 색깔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겠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걸 편리라 그래요, 원래.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암석들, 이암이 편암이 됐다가 편마암이 되고, 화강암이 편마암이 돼요. 사실 현무암도 변해요. 녹색 편암 해가지고. 공통점이 뭐요? 여기 무슨 글자가 공통으로 들어있어요? 네, 편암, 편마암. 내가 그래서 편리라는 단어로 같이 가르친 거야. 외우기 좋잖아. 근데 아쉽게도 중등은 이거 두 개를 따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로 설명해요.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하면 변성합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얘도 열을 받기 때문에 입자가 커지고 단단해지는 작용은 여기서도 같이 일어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되고 나서 암석의 순환 과정이 있죠. 자, 마그마가 식어서 응고되면 화성암이 되죠. 맞지? 이 화성암이 풍화나 침식을 받으면 자갈물에 진흙이 되니까 퇴적물이 될 거고, 얘네들이 회적 다져짐, 굳어짐을 받으면 퇴적암이 되겠지. 그리고 퇴적암도 풍화 침식을 받아서 퇴적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지? 여기 네모 친 것만 화석, 암석이니까. 그리고 이 퇴적암이 열이나 압력을 받으면 화성암이 열이나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이 될 거고, 그죠? 변성암이 풍화 침식을 받으면 퇴적물이 되겠죠. 그리고 변성암이 열을 더 받아서 완전히 녹으면 마그마가 될 거고. 맞지?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지면 화성암이 돼요. 결국 우리 지구상에 있는 돌들은 이처럼 한 가지 형태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다. 요거 그릴 수 있는 연습은 길러 놓으세요. 그래야지 무슨 뜻이 어디로 가는지 이해를 할 수 있겠다. 그치? 이거 그리는 거 한 2번만 연습해 보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 여기 빨리. 니는 여기까지지. 자, 아까도 말했다. 서술형 답을 쓸 때 매기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매기는지를 가르쳐줘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샤프로 여러분들이 1차 답안을 씁니다. 그러고 나서
파란 볼펜을 꺼내서 답지에 나와 있는 답을 뺏겨 적는 거예요. 매기는 게 아니라 답을 쓰는 겁니다. 답지 답 그대로. 그러고 나서 빨간색 볼펜을 들어서 파란색 답지에 있는 걸 뺏겨 적다 보면 답지에 굵은 글씨체로 중요한 키워드들을 표시해 놨단 말이야. 뒤에 보면 있을 거예요. 이 단어, 요 단어가 뭐는 있고 뭐는 있는데 얘는 없네를 표시하는 거야. 왜 이렇게 되냐면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은근히 서술형 나 분명히 다 맞췄는데 서술형 감점됐어요 하는 억울한 이야기들이 왜 나오냐면 너희들 생각에는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서 이거는 생략해도 될 것 같아서 뺐는데 안 적었다고 감점되는 거야. 채점 기준표 보면 티가 나요. 어떤 내용이 설명이 다 돼야 100%를 다 줍니다라고 답지에 표시가 돼 있단 말이야. 그럼 봐봐.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1차로 서술형 문제를 쫙 풀었죠. 그 뒤에 답지를 보고 파란색으로 답을 쫙 뺏겨 적어서 빨간 볼펜 꺼내서 내용이 세 가지가 뭐 두 가지든 세 가지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다 있는지 확인을 했지. 그러고 나서 위에 종이로 덮고 세 번째 답을 한 번 더 써보는 거예요. 다시 수정된 답을 써보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위에 종이를 그렇게 쭉 다 푼 뒤에 위에 종이를 꺼내서 연결을 해보는 거죠. 아, 이번엔 다 들어갔네. 요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안 빠지게 해야 됩니다. 알겠지? 너 이제 문제 풀면 되고 너는 요거 필기 끝나면 요 뒤에 지각된 놈 들어갑시다. 자, 마지막 챕터 이야기합니다. 베게너라는 지질학자가요. 어쩌면 지금 전 세계의 대륙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내어놓습니다. 뒤에 설이 붙어 있는 이유는 과학적으로 그 시대에 정론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들은 설이라고 합니다. 인정이 되면 론이 돼요. 우연하게 사실은 세계 지도를 좀 입체적인 모형으로 만들고 싶어서 대륙 모양으로 약간 두꺼운 우리 하드보드지 같은 그런 형태의 종이로 이렇게 잘라 놓고 있었는데 베게너 집에 있는 아기가 퍼즐인 줄 알고 땅 모양을 막 이렇게 저렇게 맞춰보다가 뭐를 맞춰버리냐면 남아메리카 동해안과 아프리카 서해안이 너무도 땅 모양이 딱 들이맞다는 걸 발견해요. 무슨 소리냐? 우리 브라질 쪽의 땅이 이렇게 생겼잖아. 남미 쪽 대륙을 보면 약간 이렇잖아, 땅이. 요 라인하고 우리 아프리카 라인이 이렇게 생겼잖아. 요 라인하고 요 라인이 너무 딱 들어맞는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땡겨서 붙여보고 했더니 땅들이 전부 다 남극을 중심으로 한 덩어리로 연결이 되는 거를 발견해요, 베게너가. 그러면서 혹시 이걸로 다 하면 그냥 이거는 완전 똥주장이잖아. 나름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가 해안선 모양일지 요거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질 구조의 연속이라 해가지고 요렇게 대서양을 중심으로 양쪽 대륙을 붙이게 되면 산맥들도 서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밑에 있는 지층, 옛날 지층들의 지층이 쌓인 순서 있잖아요. 무슨 암이 어느 시대까지는 똑같이 쌓이다가 어느 시점 뒤부터는 서로 다른 게 쌓여요. 봐봐. 대서양 양쪽 건너편의 지층이 우연하게 같은 순서로 쌓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한두 개도 아니고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별로 없죠. 세 번째는 양쪽의 대서양을 건너서 양쪽에서 발견되는 화석이 어떤 특정 화석이 발견되는 위치가 요거를 딱 붙였을 때 이렇게 연속이 되게 만들어지는 동물 화석 하나, 식물 화석 하나가 발견이 돼요. 근데 이 동물 화석이 양서류거든요. 그러니까 깨구리야. 쉽게 말하면 깨구리 도롱뇽 좀 큰 거. 얘네들이 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요? 근데 양쪽에 딱 화석 위치가 연결이 돼. 식물 화석. 차라리 한 덩어리로 붙어 있던 땅이 쪼개졌다라고 보는 게 더 이해가 편하잖아. 그리고 네 번째가 빙하가 땅을 끓고 지나간 흔적 방향입니다. 이런 근거를 대서 베게너는 지금의 대륙의 위치가 옛날부터였던 게 아니라 옛날은 고생대 말 이때 전 세계의 모든 대륙들이 다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판게아라는 초대륙으로 있다가 얘네들 땅이 조금씩 지각 변동으로 떨어져서 현재의 모양으로 점점점 변해 왔다라는 걸 주장해 한 거야. 근데 왜 설이냐? 이게 설이었던 이유. 어떤 힘이 대륙을 움직이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 됐어요. 지금 우리 중등 과정에서 설명이 빠졌는데 학교에는 아마 별도 자료로 나왔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대륙 이동의 원동력, 어떤 힘이 대륙을 움직이게 했느냐에 대한 추가 연구로 요게 생략이 되고 드디어 론이 붙었죠. 판구조론. 그러니까 대륙이 이동하는 거는 지각 밑에 있는 멘틀이 대류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근거가 뭐냐를 못 대고 있었는데 2차 대전이 터지면서 해저에 대한 지도가 만들어진다. 음향측심이라 해서 위에서 초음파를 바닥으로 쏴가지고 튕겨 올라오는 시간을 재서 해저 지형을 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서양 한가운데 긴 산맥, 가운데 골짜기가 있는 긴 산맥이 발견돼요. 이걸 해령이라고 하는데 그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의 암석이 서로 대칭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야. 나이라던가 이런. 그래서 원래 붙어있던 땅이 이렇게 양쪽으로 쭉 밀려간 거다라는 주장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판구조론이라 그래서 판이라는 것은 아까도 잠깐 적었는데 지각과 지각 밑에 있는 약 100km 정도 두께로 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영역까지를 우리는 판이라고 합니다. 플레이트. 그런데 이게 우리 지표면 전체는 여러 개의 판으로 되어 있고 이 판이 그 밑에 연약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류로 인해서 각기 다른 방향과 각기 다른 빠르기로 움직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판과 판의 경계에선 지진이 생길 거고, 마그마가 만들어지면서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진이나 화산이 어떻게 띠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특정 지역에 생기는 게 아니라 판의 경계선을 따라서 지진과 화산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자로 대라 그래요. 즉 판의 경계와 지진대, 화산대가 어떻게 된다? 대부분 일치한다라는 게 판구조론의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학교 학습지나 문제를 풀면서 그 특정한 설명들이 나오면 나한테 손들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아니면 집에 가서 공부할 때는 사진 찍어서 물어보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알겠지? 사실은 중등에서는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앞에 기본 문제 풀고 집에서 서술형은 그렇게 풀어서 와야 됩니다. 다음 주에. 알겠지? 자, 기본 문제 풀어 봅시다.